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NA 최운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마는 지금 FOMC 회의 이 앞두고 연준의 금리 인상 폭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모든 이야기들이 다 0.75%포인트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우리 지난주에는 0.5가 한 70% 어허. 예상을 했다 그러면 지난 이 방송 끝난 이후에부터 어허. 다시 0.75가 한 70%대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게 된 것이 이제 아무래도 지난 8월 고용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면서 네.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다. 그러니까 호황이라기보다는 그 고용 시장이 호황이다. 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연준에서는 더 강경하게 나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한다. 네.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대세의 흐름이죠. 어허.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그 베이지북. 이제 베이지북은 그 연준 12개 지역에서 이제 한마디로 그냥 조사를 통해서 한 결과를 모아놓은 건데 네. 통계 처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건 이 오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대신 좋은 점은 통계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소식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베이지북이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할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다른 자료들은 한 달 내지 최소한 2달 시차를 가지고 이제 네, 결과가 나온 데 비해서 베이지북은 그냥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걸 이렇게 집계한 거거든요. 이제 거기 보더라도 지금 뭐 워낙 그 임대료라든지 식품 이쪽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하는 얘기가 전 지역에 12개 지역 전체에서 보고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니까 이번에도 초강경 75bp를 이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좀 많이 기울게 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유럽 중앙은행도 0.75%포인트를 올렸더라고요. 기준금리를. 이것도 어느 정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가는 그러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유럽과 미국은 완전히 별개의 지금 이 시스템입니까? 뭐 간접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서로 받기는 하는데요. 네. 지금 유럽은 지난번에 0.5로 올려가지고 0%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0.75 올려가지고 0.75예요. 지금 그에 비해서 지금 미국은 2.5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3.25로 돼 있고. 근데 유럽이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특히 그 에너지 가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변수가 훨씬 더 크긴 한데 또 미국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유로가 달러 대비 가치가 그렇죠.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근데 유럽이 왜 이렇게 그 미적거리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은 미국과 달리 시장이 안 좋아요, 경제가.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잡혔다고 물가를 또 많이 올리면 경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이것까지 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위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0.75를 한꺼번에 올리는 그러한 결론을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 게 지난번에 0.5%포인트를 올리고 난 다음에 0%가 됐고 네. 이번에 0.75를 올려서 이제 현재가 0.75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마이너스였다는 얘기죠? 네거티브 레이셔서. 그 앞서 조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를 하면서요.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재 상황을 미국의 현재 상황을 고용이 풍부한 경기 침체다 그래가지고요. full recession이란 이런 단어를 또 썼더라고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좋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지금 월가나 그 경제계에서 좀 농담 비슷하게 하고 있는 얘기인데 네. 저희가 그 대불황이 끝나고 나서는 jobless recovery라는 표현을 썼었죠. 경제는 회복이 되는데 이 고용이 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반대 아니냐. 반대네요. 그러니까 job for recession. 그러니까 고용은 풍부한데 경제는 나빠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요. 경제가 정말 나빠지는 거냐에 대해서 아직 확실치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1, 4분기, 2, 4분기가 다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소비는 줄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3, 4분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오히려 2, 4분기보다 좋다는 게 지금 징후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미국의 GDP를 예상하는 기구 중에서 가장 그 신뢰도가 높은 게 애틀란타의 연준 지부인데 네. 거기서 쓰는 그 GDP Now라고 하는 예측치가 있어요. 네. 그게 지금 2%를 넘어갔어요. 이번 3, 4분기 경기 성장률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미국 경기가 사실은 나쁘지 않지 않냐. 이쪽에 지금 의견이 더 중론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고용이 줄지 않는 것도 고용이 늘 그 이렇게 줄지 않는 것도 이제 괜찮은 현상인데 여기에 결정타를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어요. 팬데믹 기간에 이민이 거의 막혔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에는 풍부한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 중에 그 소울스 중에 하나가 사실 이민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막히니까 미국 내에 있는 그 고용 가능한 우리 그 국민들만 가지고 이 고용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이 수요를 채우기가 좀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현상 비슷한 게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보는 건데 이것을 그래서 이제 조금 두 개를 조합해서 설명하면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다음에 고용 시장은 팬데믹 이후에 지금 왜곡돼 있는 게 아직도 지금 덜 풀렸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고용은 넘쳐나는데도 경제는 좀 둔화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인데 이것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네, 전에 그 고용이 없이 경제가 성장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고용이 늘면서도 경제가 약간 좀 둔화되는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거는 저희가 계속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에 관심이 많잖아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배울 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돈이 은행으로 몰리게 한다. 뭐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돈이 은행으로 모이게 저축을 좀 많이 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수순을 지금 연준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순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단순한 게 아니고 너무 정확하신 얘기죠. 아 그래요? 그게 네. 지금 소위 연준이 그 노리는 효과고 여기서 이제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소득이 있으면 소득 중에서 그동안에 70%를 소비를 하고 뭐 30%를 저축을 했다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돼 가지고 소비를 60%하고 저축을 40%로 올렸다 그러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이 많이 줄어들죠. 네. 소비가 그만큼 주니까. 그리고 또 은행에 돈이 몰리면 그 돈을 가지고 기업들은 또 빌려가지고 산업을 그러면 조금 인플레이션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더 늘어나게. 그런데 지금 거기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은행에 돈이 몰렸을 때 예. 은행이 그걸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것은 돈이 모인 다음에 시중에 돈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와요. 예. 그것은 이제 저축인 걸 가지고 은행은 그걸 활용을 하니까. 예. 근데 지금 노리는 건 뭐냐면 금리를 높이게 되면 대출을 하는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대표적인 게 지금 부동산, 주택. 예. 주택이 그렇죠. 지금 뭐 주택 구입이 이제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면 저축은 늘고 대출 수요는 줄고 하면은 그만큼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게 되거나 네네. 시중에 돈이 줄어든다. 예. 이제 이런 효과로서 소위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신 지적이고 그러면 은행에 저축이 많아졌는데 대출을 안 하면 은행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냐는 그러니까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이제 그게 뭐냐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재무부에서 발행한 연방 채권을 은행들에 팝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은 연방 채권을 사게 되면 네. 은행은 종이를 갖고 있는 거죠. 예. 요즘은 종이가 아니고 전산 기호인데 그걸 갖고 있고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은 연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연준에 돈이 들어가는 것은 파기입니다. 연준에 돈이 들어가면 그것은 그 순간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삼박자가 맞는 거죠. 저축이 늘어났지만 대출은 안 늘어나니까 은행에 자금은 많은데 예. 이 자금을 연준이 연방 채권들을 은행에다 팔아가지고 은행은 연방 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게 되고 그 돈은 연준에 넘어가면서 돈이 파괴된다. 통화량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 삼박자 과정을 거치는 네. 것이 이제 소위 긴축하는 방법입니다. 아하. 네.
그 단순하게 배우신 게 아니고 기초가 아주 튼튼하시게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기초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요. 미국의 그렇습니다. 경제도.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자, 지금 이 달러가 너무 지금 강세가 너무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강세가 심해지는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유가 첫째는 지금 미국의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기 때문에 미국으로의 돈이 들어오는 것이 그 금리 차로 인해서 이제 유리한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미국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에서조차도 미국으로 돈을 보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지금 미국이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지금 인식이 되는 거죠. 미국이 이제 기축통화를 갖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강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용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세계가 리세션이 다 빠진다고 했을 때 미국이 네. 가장 늦게 빠질 거다. 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달러 쪽으로 돈이 많이 모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되죠. 예. 근데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쉬워져요. 달러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값이 그만큼 싸지게 됩니다. 싸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 원유를 비롯해서 많은 금속 이런 원자재 가격은 다 달러로 표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면 그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자체도 국제 시장에서 내려가게 됩니다. 달러 대비.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달러 강세가 되는 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기고 있는 현상이죠. 부작용은 뭐냐면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 같다. 어떤 수입이 늘어나냐면은 그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나요. 네네. 여행 가시는 그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수입이 늘어나서 미국의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 있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별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에요. 그럼 글로벌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서 영업을 했는데 예. 거기서 같은 100만 파운드를 벌었어요. 예. 그러면 전에는 100만 파운드를 벌었으면은 미국에 들어올 때 그 가치가 예를 들면은 뭐 80만 달러였다 그러면 네, 네. 지금은 70만 달러 그렇죠. 이렇게밖에 안 그렇게 되는 되네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글로벌 기업을 가진 미국의 대기업 입장에서는 종합 합계했을 때의 소득이 이익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크게 보면은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록상으로 미국의 대기업의 이 실적이 나빠지는 거지 영국에서 100만 파운드를 벌던 돈은 똑같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투자하신 회사가 글로벌 기업인데 글로벌 실적이 미국 달러로 들어오면서 낮아지니까 조금 실적이 나빠진 것이 보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굳이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네. 부작용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대비한 달러 강세는 원유가 그러니까 원자재값 하락, 그 다음에 미국의 달러 강세로 인한 여러 가지 수입 가격의 하락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인플레이션 쪽에서는 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서 국내에서 파는 그런 기업들은 이득이 많이 되겠네요. 만약에 미국의 수요가 똑같이 있다 그러면 예. 이익이 훨씬 늘어나죠. 네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줄면서 예. 되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큰 혜택을 못 보지만 네. 지금 사실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죠. 그렇죠. 지금 근데 네네. 또 수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국은 좀 입장이 좀 다른 게요. 네. 근데 전과 달리 한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은 중국을 통해서 대치 수입을 하는 것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한국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국에서 원자재 같은 걸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아하. 그 부분을 또 대신 수출 가격에서 보상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옛날처럼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한다. 이럴 때는 100% 한국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입 부분에 힘든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은 노동비가 지금 상당히 올라가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에만큼은 효과는 많이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한국의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파시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더니 네, 분명히 도움은 되는데 큰 도움은 아니네요. 전에만큼 그렇게 100% 바로 반영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달러가 올라가고 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미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올라가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좋은 년이 반복이 되면 그에 반대적인 힘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가 거꾸로 떨어지는 글쎄요. 현상이 오게 될 거고 이것은 지금 통화 쪽의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년 초부터는 달러 강세가 이제 역전될 것이다. 역전된다. 예, 이렇게 보는데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한 20% 이상 강세됐던 부분이 다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한 반 정도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것은 지금 아주 좋으신 그 표현을 해주셨는데 달러 강세를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생각하셔도 돼요. 달러라는 것을 화폐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달러를 상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이 달러의 상품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상품 가치가 올라가면 상품이 값이 오르면 그만큼 수요가 줄듯이 네네. 달러도 가치가 너무 오르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니까 네.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금년 말부터 내년 정도는 조정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러한 게 현재는 대세를 이루는 그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수입품 가운데 한국 식품은 값이 왜 안 내려가는지 여쭈고 싶다. 달러가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요. 하셔놓고 뒤에 이해가 됩니다라고 적어주시고 아이고 최원아 대표님 설명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국에서도 정말 야단났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한국이란 나라가 워낙에 좀 대국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한국이 거예요? 지금 환율 문제의 심각성보다도 더 큰 심각한 문제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경제가 지금 힘드니까 네. 경제 자체가 힘들고 지금 한국에서의 최대의 관심사는 부동산 시장이거든요. 이 부동산의 지금 흐름이 너무 지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 또 좀 네네. 복잡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환율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갇혀 있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심각한 거긴 문제라고 심각한 볼 수 거죠. 있습니다. 예. 또 네. 보도를 크게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